자, 이제 전기 회로하고 에너지 잠깐 테스트 봅시다. 자, 1번. 자, 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하고 옳지 않은 것은 어떻게 나옵니까? X, O, X예요. 전자의 이동 방향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전지의 플러스에서 전지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간다고 해서 건전지가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잖아요. 전자가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안 돼. 알겠어요? 이 전지 내부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에서 나와서 이렇게 돌아서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게 전자 이동 방향에 해당이 되는 거지, 전자 안에서 직접 이렇게 이동을 한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회로에서 나오는 거야. 자, 회로도형 기호로 본다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류하고 전자는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거 맞고,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도선 속의 전자는 모두 정지를 해 있는 게 아니라 불규칙적으로 움직이게 되죠. 불규칙적으로 자유롭게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2번. 그림에서 역할이 비슷한 것끼리 짝지어서 표의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자, 물의 흐름은 전류. 자, 여기서 전지의 역할을 해주는 거는 결국에는 뭡니까? 전지의 역할을 해주는 거는 펌프죠. 펌프. 그지? 물을 높이 차를 만들어주는 펌프. 그 다음에 물레방아는 일종의 저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전구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건 저항이에요. 저항. 자, 스위치는 저기서 뭐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수도 꼭지죠. 그 다음에 수도관 같은 경우에는 도선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전압이 뭐에 해당이 되겠어요? 전압에 해당이 되는 게 바로 여기서 뭐냐면은 물의 높이 차예요. 네. 또는 다른 말로 수압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돼요. 자, 다음에 3번. 전기 회로에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원인을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원인 또는 능력을 전압이라고 해요. 전압. 전기 회로에서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정도를 저항이라고 해주고, 저항은 물질의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합니다. 오메 법칙에 따르면 오메 법칙이 어떻게 써져요? 여러분들 V는 I, R 이렇게 써주니까, 자,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하는 관계를 가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회로 봅시다. 여기가 어렵죠. 자, 그림과 같이 두 저항을 회로에 각각 직렬하고 병렬로 연결을 했대요. 자, 여기 보면은 18V에 3A의 전류가 흐르는데, 직렬 연결해서 합성 저항은 어떻게 구해요? 직렬 연결해서 합성 저항은 R은 R1 플러스 R2로 더해주면 되기 때문에 2옴하고 4옴하고 더해주면 전체 저항값은 몇 옴? 6옴. 그 다음에 병렬 연결해서의 합성 저항값은 전체 저항의 역수로 구해주죠. 따라서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 그럼 얼마가 나와요? 6분의 3. 이 값이 R분의 1이니까 R은 3분의 6이 돼버리니까 전체 저항이 얼마가 돼요? 2옴? 네,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자, 그러면 직렬 회로에서는 회로 어디서나 다 뭐가 똑같아? 에이! 기상! 자, 직렬 회로에서는 회로 어디서나 다 뭐가 똑같아요? 전류값이 똑같아요. 여기도 3A의 전류가 흐르고 여기도 3A의 전류가 흐릅니다. 그 다음에 병렬 회로에서는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전체 전압하고 똑같죠. 여기 몇 볼트? 18V, 여기도 18V의 전압이 걸려요. 자, 그러면은 여기 걸리는 전압은 얼마가 돼요? 오메 법칙으로 풀어주면 돼. V는 IR 이렇게 되니까 여기 몇 볼트? 6볼트. V는 IR 몇 볼트?
12V 더해주면은 전체 전압 18V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오메 법칙으로 여기 걸리는 전류를 구해주면 18V가 3옴에 걸렸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는 6A가 돼요. 여기 흐르는 전류 6A, 여기는 얼마가 돼요? V는 R에 의해서 여기 흐르는 전류 3A. 그러면 이 두 전류가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만나요. 6하고 3이 만나니까 전체 전류는 얼마가 됩니까? 9A. 그러면 9A가 전체 저항 2옴에 걸리니까 V는 R에 의해서 18V. 딱 떨어져야 돼요. 전체가. 그러면 2옴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예요? 6V고 4옴에 걸리는 전압은 12V입니다. 3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6A고 6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3A예요. 두 저항을 직렬로 연결해주면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일정하고 병렬로 연결해주면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는 일정합니다. 그 다음에 전기기구에 전류가 흐르면서 공급하는 에너지를 뭐라고 불러줘요? 전기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주고, 전기기구가 1초 동안에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의 양을 전력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전력 또는 소비 전력. 자, 전기 에너지 구해주는 공식 어떻게 구해줘요? 전기 에너지는 VIT로 써주고, 단위를 뭘 쓰냐면은 줄을 사용을 해줍니다. 자, V가 뭐예요? 전압. 단위는 볼트, I는 전류, 암페어, T는 뭘 사용해요? 초. 이렇게 사용해줘요. 자, 그 다음에 전력은 이거를 뭐로 나눠준 거예요? 1초 동안이니까 T로 나눠주니까 여기서 T항이 이렇게 소거가 돼버리죠. 그쵸? 그래서 소비 전력 P를 구해주는 공식을 선생님이 세 가지 알려줬을 거예요. 얘는 IV. 그러니까 여기서 T가 없어지니까 전압 곱하기 전류가 되니까 VI. 그 다음에 옴의 법칙이 뭐가 돼요? V는 IR이니까 V 대신에 IR을 집어넣어주면 뭘로 바뀌어요? I제곱 R. 그럼 얘는 전류는 I는 뭘로 바뀌니까 R분의 V가 돼버리니까, 그러면 여기다 제곱으로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R제곱 V제곱. 근데 R이 소거가 돼버리니까 R분의 V제곱. 이렇게 해서 전력을 구해줄 수 있는 공식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어느 상황에서 쓰느냐, 그러니까 내가 뭘 알고 있느냐, 전압 전류 아느냐, 전류 저항 아느냐, 저항 전압을 아느냐에 따라서 쓰는 공식이 달라져요. 자, 그래서 전기기구의 성능이 같을 때 소비 전력이 작은 전기기구를 더 사용을 하는 게 효율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해 줄 수가 있게 되겠지요. 그죠? 자, 그러면 뒤에 중단원 기출문제 보자. 자, 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전기 회로에 전류가 흐르고 있대요. 자, A가 의미하는 거는 지금 마이너스에서 나와서 플러스로 들어가니까 A는 전자 이동 방향이고, B는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니까 전류의 방향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3번이 맞고. 자, 그 다음에 2번. 그림은 도선 내부에서 전자의 운동을 나타냈는데, 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막 지 맘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 나는 전류가 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전자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니까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에 해당이 될 거고, 그럼 전류는 반대 방향으로 이쪽으로 흐르고 있을 거예요. 따라서 가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인 거 맞고, 가에서 전자들이 여러 방향으로 불규칙하게 움직이죠. 나는 전류가 흐르고 있고, 나의 왼쪽은 전지의 마이너스 극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니까 4번이 틀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그림은 각각 전기 회로와 물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자, 가와 나를 비교할 때 역할이 비슷한 거는, 도선은 옳지 않은 거. 도선은 수도관 맞고, 전류는 물의 흐름 맞고, 스위치 수도꼭지 맞고, 전지는 펌프가 맞고, 전압은 물의 방아가 아니라 여기서 뭐예요? 물의 높이 차예요. 여기가 전압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물의 방아는 여기서 전구 또는 저항이 바로 물의 방아 또는 저항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전압은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전압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전하의 흐름은 이게 전류예요, 전류.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단위 볼트 쓰고, 그 다음에 3번도 맞고, 4번도 맞고요. 저항이 일정할 때 전압이 증가하면 전류의 세기가 증가한다가 오음의 법칙, V는 I, R을 나타내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저항이 가장 큰 것은, 자, 요런 문제 자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항값은 재질에 의해서도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저항은 단면적에 반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해요. 따라서 단면적분의 재질이 다 똑같기 때문에, 일단은 비저항값은 다 똑같고, 저항이 가장 크려면은 단면적분의 길이가 제일 큰 거죠. 그럼 얘는 1분의 1, 2분의 1, 3분의 3, 2분의 2, 1분의 2에 해당이 되니까 가장 큰 건 누구예요? 2번이죠. 그렇죠? 단면적분의 길이, 굵기분의 길이 값을 구해주면 돼요. 6번. 표는 전기회로 가부터 다의 전압, 전류, 저항을 나타냈어요. 전기회로 가. 보자. 오음의 법칙을 써서 풀어주는 거예요. V는 IR로 풀어주는 거라서, 자, 1A가 2ohm에 걸렸으니까 V는 IR에 의해서 2V. 자, 여기서 주의할 거. 이거 15mA죠. 밀리암페어면은 이거를 암페어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가 돼야 돼요? 1000mA가 1A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15mA면 0.015A가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곱하기 저항 R이 1.5V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하나, 둘. 따라서 R은 얼마가 돼야 돼요? 100옴 이렇게 나와야지 맞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전압이 4.5V니까 V는 IR에 의해서 얼마가 나와야 돼요? 전류가 0.3A가 나와야지 맞게 되겠죠. 따라서 200, 0.3, 2번. 단위 조심하세요. 단위. 밀리암페어로 나오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7번. 그림은 어떤 니크롬선의 양 끝에 걸어준 전압에 따른 전류의 세기를 나타냈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자. 3V의 전압이 걸렸을 때 300mA니까 0.3A가 흐른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오음의 법칙으로 V는 I, R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저항값 R은 얼마가 나와야 돼요? 15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8번. 오른쪽 그림은 새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나타냈는데 니크롬선의 재질도 같고 굵기도 같대요. 그러면은 길이가 크면 클수록 결국에 뭐가 되니까 저항값은 단면적의 반비례 길이의 비례니까 길이가 클수록 저항값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봐야 되는데, 기울기가 가로치기 전류분의 전압이잖아요. 여기에는 I분의 V 값을 나타내는 거니까 이건 뭐가 됩니까? 저항 R이죠.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따라서 그래프의 기울기가 클수록 저항값이 큰 거니까 저항이 큰 게 길이도 길겠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C가 순서대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번. 오른쪽 그림은 재질이 같은 니크롬선 A와 B에 걸어준 전압에 따른 전류의 세기를 나타냈대요. 자, A 저항 보자. A는 3V가 6A를 흐르게 하는 저항이니까 0.5ohm이 될 거고, B는 6V에 2A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저항이니까 3ohm에 해당이 될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 자, 따라서 기울기는 저항이 아니라 전압 전류 그래프니까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전압분의 전류가 되고, 그럼 얘는 저항의 역수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틀렸고, 저항은 B가 A보다 크죠. 그죠? 자, 같은 전압을 걸어주면은 저항이 작은 쪽에 더 전류가 클 테니까 3번도 맞게 되는 거고,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1번이 되겠죠. 저항이 아니라 저항의 역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로 세로 축이 전압 전류냐 전류 전압이냐를 잘 봐줘야 돼요. 전류 전압이면은 그래프의 기울기가 저항이 맞고, 저항 전류면 저항의 역수가 되기 때문에 확인을 잘 해줘야 돼요.
다음 10번. 도체, 부도체, 반도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자, 도체는 저항이 큽니다. 그죠? 아니, 저항이 작죠. 도체는 전류가 잘 흐르죠. 부도체는 전류가 잘 흐르지 않죠. 왜? 저항이 커서 그래요. 자, 규소는 반도체인 물질이다. 맞고, 반도체를 활용한 예로는 스마트 기기가 있다. 맞죠? 1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11번하고 12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은 A롱과 E용인 저항이 직렬 연결된 회로를 나타냈대요. 자, 그럼 전체 합성 저항은 직렬이니까 몇 ohm이 됩니까? 3ohm이 돼요. 그쵸? 그러면 전체 전류는 6V가 3ohm에 걸렸으니까 2A가 되는 거고, 직렬 연결이니까 회로 어디서나 전류의 세기는 같아야 돼요. 그쵸? 자, 그래서 1ohm과 2ohm에 흐르는 전류의 색이 각각 2A로 동일해야 되고, 그러면 1ohm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가 돼요? IRA에서 2V, 얘는 4V 합쳐주면 전체 전압 6V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회로에서 직렬. 자, 그러면 12번은 1ohm과 2ohm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비 지금 몇 대 몇이야? 전류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V, 4V가 걸렸으니까 1대 2가 되겠죠. 직렬 연결해서. 네. 그냥 비례식이 어려우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냥 직접 구해주면 돼요. 그래서 2V, 4V 이렇게 걸리겠지. 자, 그 다음에 13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3ohm과 6ohm인 두 저항이 병렬 연결되어 있대요. 자, 그러면 이게 병렬이기 때문에 여기 걸리는 전압도 3V고 여기 걸리는 전압도 3V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봐봐. ohm의 법칙에 의해서 3ohm에 흐르는 전류는 V는 IR이니까 3V가 3ohm에 걸리면 전류의 세기는 1A가 되고, 얘는 3V가 6ohm에 걸렸으니까 전류의 세기는 0.5A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두 전류가 만나서 전체 전류가 될 때는 합쳐져야 되는 거니까 1.5A의 전류가 흐르겠죠. 자, 그러면 6ohm에 걸리는 전압이나 3ohm에 걸리는 전압이나 둘이 똑같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3ohm에 흐르는 전류는 1A고 6ohm에 흐르는 전류가 0.5A가 되는 거니까 4번이 맞죠. 그리고 전체 전류는 두 전류를 더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4번. 직렬 연결하고 관계가 있는 거는 여러분들, 직렬은 퓨즈, 전류의 흐름을 회로에서 제어하는 퓨즈하고, 그 다음에는 장식용 전구 같은 경우에는 직렬로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난 저거 풀 때마다 장식용 다 병렬인데 왜 직렬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하나 꺼져도 안 꺼지거든요. 그렇죠? 장식용 전구 직렬이면은 크리스마스 전구 있잖아요. 하나 꺼지면 다 꺼져야 돼.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또 왜 자꾸 직렬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옛날 건가 되게? 구닥다리. 자, 그 다음에 15번은 그림은 어느 가정에서 사용을 하는 전기기구의 연결인데, 가정용 배선은 전부 다 무슨 연결되어 있냐면은 병렬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야 각 전기기구에다가 다 동일한 전압을 공급을 해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냉장고에 플러그를 꼽는다고 해서 나머지가 영향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대신에 전체 전류의 세기는 감소를 하게 되는 거는 맞아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여러분들 여기서 공급되는 전원 뭐가 일정해? 전압이 일정하다란 말이에요. 전압 일정하고 각각 제품들은 여기서 뭘 가지냐면은 소비 전력을 가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등, 냉장고, 세탁기의 소비 전력을 다 더해준 게 전체 뭐가 되는 거야? 소비 전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전압이 일정한 상태에서 각 전등,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이 가지는 각각의 전력을 다 더해준 게 이 전체 가정에서의 소비 전력이에요. 그러면
이게 다 더해지면은 4개를 다 쓰면 소비 전력이 어떻게 되겠니? 크겠지. 근데 플러그를 뽑아버리면 소비 전력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그러면 소비 전력은 어떻게 구해줍니까? 전압과 전류의 곱인데 소비 전력이 줄어들고 냉장고를 뽑아버렸으니까 얘는 빠지는 거지. 그러면 전압은 일정하고 그럼 전류의 세기가 어떻게 돼요? 줄어야지 맞게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전체 세기는 감소해요. 그리고 이거 왜 아니라고 그랬니? 맞지? 냉장고 플러그를 꼽으면 냉장고는 꺼지지. 그죠? 자. 그 다음에 모든 전기기구의 작동이 중단되는 게 이게 틀린 거죠. 병렬이라서 각 전압이 똑같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집에서 뭐 하나 다 쓰다가 하나 뽑아서 다 꺼져버리면 재앙이지. 그죠? 네, 그 말도 안 되는 거고. 네, 전압은 다 병렬이기 때문에 일정하고 각 전기기구에는 흐르는 전류는 각각의 저항에 맞게 흐르기 때문에 일정해요.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전체 전류, 여기서 흐르는 전류를 물어본 거니까 따라서 옳지 않은 거는 3번이 되겠죠. 자, 다음에 16번. 가전제품에서 에너지가 전환되는 과정을 옳게 나타낸 것으로 모두 고르면 세탁기는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고 선풍기도 운동 에너지고 야, 선풍기가 빛 에너지로 바뀌면 좀 웃기겠다. 선풍기 끝에다 LED 전구 달아놓으면 돌면 막 빛 나올 거 아니야. 불바퀴 마냥. 좀 간지나겠는데 잠은 안 오겠다. 밤에 키면. 뱅뱅뱅뱅뱅뱅 정신없이 돌아가지고. 자, 다음에 전등은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오디오는 소리 에너지 맞고, 전기 주전자 열 에너지, 텔레비전 소리 플러스 빛 맞죠? 전기밥솥이 뭔 운동을 해? 열 에너지죠. 그죠? 자, 따라서 4번하고 6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17번. 선풍기를 1시간 동안 작동을 했더니 선풍기의 온도가 올라갔대요. 자, 이때 선풍기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풍기에서 무슨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일부가 전환이 된 거죠. 선풍기에서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만 전환됐었으면 열이 발생을 할 수가 없죠. 운동 에너지 플러스 일부 조금의 열 에너지로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선풍기에 공급된 전기 에너지는 그렇죠, 여러 종류로 바뀌죠. 여러분들 일단 선풍기에서 뭐가 나오니? 일단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그 다음에 또 뭐도 나? 선풍기에서 열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선풍기 키면은 선풍기 켰는지 안 켰는지 어떻게 알아? 그게 운동이에요. 바람이 날개가 돌아가면서 선풍기 키면은 소리 나잖아. 소리 에너지도 일부가 전환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요새는 선풍기 키면은 조금 좋은 거는 어떻게 돼? 불이 들어와 있잖아요. 빛 에너지로도 뭐 바뀌게 되고 그런 거겠죠. 그죠? 근데 가끔 보면 불빛이 너무 밝은 거 있어. 밤에 얘 때문에 잠이 안 와. 강풍 이렇게 했는데 너무 밝아. 애가 빛이. 자, 그 다음에 18번. 그림은 밝기가 같은 두 전구의 소비 전력을 나타냈대요. 그러니까 밝기가 같다라는 소리는 결국에는 빛 에너지로 전환되는 양이 똑같다라는 소리인데 같은 빛 에너지 양으로 바뀌는데 얘는 60W 쓰는 거고 얘는 얼마 쓰는 거예요? 85W를 쓰는 거니까 어느 게 더 에너지 소비 효율이 좋은 거예요? 소비 전력이 적은 게 좋은 거죠. 같은 양의 빛 에너지로 바뀌는 거니까. 따라서 같은 밝기라고 했기 때문에 밝기는 똑같고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 플러스 열 에너지로도 바꾸죠. 그죠? 전등은 무조건 계속 쓰면 뜨거워져요.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전환되는 비율은 누가 높아요? 가가 나보다 더 높겠죠. 더 적은 에너지로 같은 빛을 내는 거니까 에너지 소비 효율이 어떻다?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오케이? 응. 자, 그 다음에 서술형 봅시다. 물레방아로 물이 흐르는 것과 전기 회로에 전류가 흐르는 것을 비교했을 때 물의 흐름은 전기 회로에서의 뭐랑 같아요? 전류와 같은 거고, 전기 회로에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원인을 바로 뭐라 불러줍니까? 전압 V라고 해주죠. 자, 다음에 3번. 전기 회로에서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정도를 저항 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저항이 커서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물질은 부도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전기기구에 과도하게 센 전류가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류의 흐름을 회로에서 차단해버리는 역할을 해주는 게 퓨즈고, 퓨즈는 따라서 무슨 연결을 해줘야 됩니까? 직렬 연결을 해줘야 회로 전체 전류가 차단이 됩니다. 다음 6번. 전기기구가 1초 동안에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의 양을 뭐라고 해요? 전력 또는 소비 전력, 이렇게 불러줘요. 자, 그 다음에 7번. 전류의 세기와 전압 저항과의 관계는, 자, 뭐가? 저항이 일정할 때, 전류의 세기. 자, 얘는 V는 IR이고, 따라서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돼요? R분의 V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전류는, 이거 무조건 그렇게 쓰면 안 되고, 고정값을 잡아줘야 돼요. 전류는 저항이 일정할 때, 저항이 일정할 때 전압에 비례하고, 자, 그 다음에 전류는 전압이 일정할 때 라고 하는 값을 줘야 되죠. 전압이 일정할 때 저항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8번. 그림과 같이 동일한 전구 두 개를 전기 회로에 병렬로 연결을 했대요. A 부분을 끊으면, 이게 병렬로 연결된 경우에는 회로를 여기를 끊으나 안 끊으나 여기 전구에 걸리는 전압은 어차피 뭐랑 똑같아요? 전체 전압이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어떻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남은 전구에 걸리는 전압도 변화가 없고, 따라서 밝기는 어떻게 돼요? 그냥 어떻게 됩니까? 일정해요. 알겠어요? 차이가 없습니다. 전압이 커져야, 왜? 선생님이 전구의 밝기는 전압과 전류의 곱하고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압이 똑같으면 어차피 같은 전구니까 저항값도 똑같고, 그럼 뭐도 똑같아요? 전력값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안 바뀌어요. 자, 그 다음에 9번. 전기밥솥을 사용을 할 때 주로 어떤 에너지의 전환이 일어나는가? 전기밥솥은 전기 에너지가 주로 무슨 에너지로? 열 에너지로 전환이 일어나게 되겠죠. 다음 10번. 같은 효과를 내는 전기기구 중 어떤 전기기구가 효율이 더 좋은가? 즉, 같은 효과를 내는 것 중에는 소비 전력이 작은 전기기구가 더 뭐가 좋아요? 에너지 효율이 더 적어요. 알겠어요? 에너지 효율이 더 커요. 자, 즉, 같은 효과를 내는 전기기구는 소비 전력이 작은 전기기구가 어떻게 좋다? 효율이 더 좋습니다. 효율이 더 좋아. 같은 시간 동안 더 적은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돼요? 소비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전기 요금이 좀 더 적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높은 걸 쓸수록 더 적은 소비 전력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다음에 11번. 그림은 도선 속 전자의 모습인데, 전류가 흐르면 전자들이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바로 나의 경우가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전자는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전자 이동 방향은 도선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고 있으니까 전지의 플러스 극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바로 D에 해당이 될 겁니다. 맞아, 틀려? 그죠? 자, 전자하고 전류는 이동 방향을 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12번. 재질과 단면적이 같은 네 니크롬 선의 저항에 같은 전압을 걸어 주었을 때 니크롬 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나타냈는데, 그러면 저항값은
재질이 같았을 때 단면적의 반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하니까 저항이 길이가 길수록 커요. 그리고 저항은 클수록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작으니까 더 작은 전류가 흐르는 게 저항값이 큰 겁니다. 따라서 가장 큰 저항을 가지고 있는 건 누구다? C다. 그리고 길이가 가장 큰 니크로모소는 누구예요? C죠. 왜? 길이가 길수록 저항값이 크기 때문에 단면적이 동일했었을 때. 자, 다음 13번. 그림과 같이 저항을 연결하고 12V의 전압을 걸어 주었더니만 0.2A의 전류가 흘렀대요. 자, 그럼 봐봐, 여러분들. 지금 12V가 전체 전압인데 얘가 0.2A의 전류가 흘렀대. 그러면은 전체 저항이 얼마여야 되는 거예요? 60ohm이어야 돼요. 그래야 V는 I, R이 되는 거니까. 그지? 그러면 직렬 연결은 각 저항의 합을 직접 더해준 게 전체 합성 저항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60이 나오려면 얘는 얼마여야 돼요? 40ohm여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40ohm짜리에도 0.2A의 전류가 흐르는 거고 직렬이니까 여기도 0.2A의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니까 직렬에서는 전체 전류가 똑같잖아? 그지? 그러면은 V는 IR에 의해서 여기 몇 볼트? 4V. IR에 의해서 몇 볼트? 8V. 이렇게 되는 거니까 25ohm에 걸리는 전압은 몇 볼트? 4V. R에 걸리는 전압은 몇 볼트? 8V. 그럼 저항 R은 몇 옴? 40옴.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4번. 그림은 밝기가 같은 두 전구가 1초 동안 사용하는 에너지의 양을 각각 나타냈대요. 자, 총 공급하는 게 얼마예요? 18J를 공급을 받아서 그 중에서 비수로 바뀌는 게 16이고 얘는 총 얼마를? 20J를 공급을 받아서 비수로 바뀌는 게 16이에요. 그러니까 열 에너지로 버려지는 양이 얘가 더 적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전구 중에서 효율이 더 좋은 전구는 누구다? 가다. 왜? 같은 밝기를 내는데 더 적은 전기 에너지를 소비를 하기 때문에 뭐 어떻다? 에너지 효율이 더 좋다 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